12주차 화장품 제조 공동론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1, 2교시에는 화장품과 환경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해서 좀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 또 우리가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최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좋은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드는데 실제 그런 내용물들을 갖다 만드는 데는 어떠한 그런 기계 장치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제조 기계 및 장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주로 이제 이번 시간에 보게 되는 거는 거의 기계적인 것들. 우리가 실험실에서도 볼 수 있는 일부의 그런 기계들도 있긴 하지만 실험실보다는 실제 화장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조 기계 및 장치에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것들은 먼저 유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장치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 관련의 장치들. 여기서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고체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용화도 일종의 물론 오일을 갖다가 완전히 액상에 즉 유상 성분을 갖다가 수상 성분에 완전히 녹아있는 형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유형을 이제 가용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혼합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혼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분산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유화의 경우에는 혼합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제 여러분들이 실험도 했었지만은 유화의 경우에는 그 유상 성분 이것을 갖다 아주 잘게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부수어서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화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산은 주로 섞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체 혼합과 관련된 그런 장치들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기계적인 분류와 관련된 장치들 살펴보게 되고 다섯 번째는 압축이나 또는 성형.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분말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쵸? 필터 프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이제 형태를 갖다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저장 또는 이제 충전과 관련된 그런 장치들. 일곱 번째는 포장 및 기타. 이런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화 관련 장치예요. 최근에는 우리 이제 화장품의 내용물이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물에 같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제라고 하는 소위 방부제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방부제 함량도 최소로 화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아예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제품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만들고 그리고 포장까지 하고 그리고 출시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공정들이 속속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고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 유화 장치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하는 동안에는 뚜껑을 열 일도 없어요. 또 조작이 끝나고도 저 밑에 달린 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에 충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거나 하고 또는 이제 보관 창고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진공 유화 장치들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바로 이런 이제 진공 유화 장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공정 흐름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저쪽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상용해조, 이쪽이 수상용해조예요. 유상용해조, 수상용해조 뚜껑 열려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주입되는 것들도 다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메인 탱크, 유화조인 메인 탱크에 들어가는 것도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상태로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관을 통해서. 그렇죠? 배관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기를 통해서 하게 되고, 냉각순위, 또 완전히 이제 다 내용물들이 유화가 끝나면은 그것도 조차도 이제 이송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이런 전 과정들이 밀폐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화장치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진공이 되든 아니면 가끔씩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교반 날개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벽면에서 있으면서 잘 섞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까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중의 그런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쓰고 그랬었던 거는 뭐예요? 안에 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끝에 아주 그 미세한 그런 이제 날개들, 그 블레이드들이 결국은 미세하게 이제 잘게 부숴주면서 그러면서 혼합을 하고 다시 그 뭐랄까 순환을 하면서 이제 혼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벽면까지도 어떻게 밖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거대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밖에 있는 거대로 돌아가고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거대로 돌아가요. 이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한 형태의 교반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유화장치의 대표적인 이제 유형이고요. 바로 저러한 이제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유형이죠. 그렇죠? 안팎이 다 돌아가는 유형은 아니고요. 예, 이러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블레이드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블레이드가 저런 유형이고 밖에 이제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잘게 저기 부딪히면서 깨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조 장치로서 그리고 바로 이 유화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호모믹서용 교반 날개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점도에 따라서 저렇게 저점도형, 그 다음에 고점도형. 고점도형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날개가 굉장히 굵직하게 되어 있죠. 저점도형의 경우에는 아주 날렵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 F1부터 시작해가지고 F8까지 굉장히 다양한 1, 2, 3, 4, 5, 6, 7, 8까지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이러한 유형까지 그 목적에 따라서 점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사용하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회전을 갖다가 주어서 어느 정도의 미세한 입자 크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돼가지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반 날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저렇게 탱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유화 장치도 있지만 사실은 탱크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관 안에 있는 이 프로펠러형 이 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믹싱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연속형으로 하는 거죠. 저쪽에서 한쪽에서 이 유상과 수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 혼합이 되고 잘게 호모 믹싱 돼가지고는 밀려서 이제 빠져나가는, 들어오고 나가고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믹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유형들도 유화를 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됩니다. 파이프라인 믹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 교반을 저쪽에 원료 탱크로부터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교반을 하고서 그 다음에 배출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순환을 시키는 경우에
원료 탱크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연속해서 해주고, 일부는 다시 순환을 시켜주고, 피드백을 시켜주고, 일부는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이러한 유형을 갖다 이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 교반형이냐, 외순환 교반형이냐, 이런 이제 방식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예,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 믹서를 갖다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요거를 갖다가 같이 종합해 놓은, 시리즈로 종합해 놓은 그런 형태도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원료 탱크 1, 원료 탱크 2, 원료 탱크 3,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파이프라인 믹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전부 섞이면서, 그러면서 호모 믹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배출하는 그런 유형의 복수의 여러 종류의 액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교반하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믹서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유화 입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까 해가지고 좀 더 안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차원에서 입자를 최대한 아주 미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를 갖다 만드는 그런 이제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나노 예를 들어서 에멀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는 이게 이제 거의 균일한 유형의 하나처럼 보이는 유형의 그러한 이제 유화 입자를 만든다라고 해서 플루이드가 뭐예요? 유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fluidize 하면은 유체화하더라. 즉 두 개의 서로 섞이지 않는 녀석을 하나의 액체처럼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fluidizer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에멀션 입자는 굉장히 미세하다.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이제 표현을 붙여가지고 마이크로플루이다이저, 마이크로플루이다이저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또는 나노 에멀전 또는 나노마이저, 나노화 시킬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노 유화 장치 중에서도 나노 크기의 유화 장치를 갖다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이제 나노 크기의 유화 장치를 통해서 최근에 리포솜 형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 같은 경우도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러한 유형들, 또 저러한 유형들. 조금 이제 다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이 이제 가해져요. 예. 그래서 고압 유화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쓰게 됩니다. 예. 아까는 하나는 진공 유화가 있었죠. 진공 유화라는 것은 뭐예요?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이거는 오히려 압력을 굉장히 높인 상태고요. 예.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분산장치예요. 분산장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용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을 갖다가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믹싱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실험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는, 그쵸? 호모 믹서라고 하는 유화 장치가 있는가 하면, 그냥 혼합을 주로 이제 해주는, 뭐 이를테면 산탄검이라든가 또는 카보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이는데 이제 주로 쓰는 혼합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실험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 장치의 경우에는 혼합이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게 부순다기보다는 혼합하기 위해서 쓰는 디스퍼라고 하는 형태가 쓰이고, 디스퍼의 날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겼어요. 우리 실험실에 있는 것은 그냥 프로펠러형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은 더 혼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디스퍼를 갖다 이제 디스퍼 믹서를 갖다 쓰게 되면은 얘들이 돌아가면서 밑에 쪽, 위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게 되죠. 바로 이런 분산 장치의 경우에도 사실은 날개의 경우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울트라 믹스예요. 아까는 그냥 혼합하는 데만 주로 이제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 경우에는 혼합을 하면서도 조금 더 부수는, 잘게 부수는 형태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이제 돌려서 그래서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 이러한 날개들이 분산장치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혼합을 해주면서 저쪽에서는 이제 조금 부숴주는 그러한 유형의 삼축 복합형 교반 날개도 있어요. 이 경우는 굉장히 삼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운데 있는 그 축이 돌아가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축이 돌아가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혼합형 날개가 돌아가고, 저쪽에도 마찬가지 가운데 왼쪽에 있는 것도 돌아가고. 그래서 축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혼합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유형도 있습니다. 예. 자, 분산장치의 대표적인 교반 날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또 그 날개를 갖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 또는 이렇게 이제 플로펠러 같은 형태. 우리 그 실험실에서 쓰는 유형하고 비슷하죠. 다만 저 헤드가 다른 거. 헤드를 갖다 바꿔서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교반 날개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분산장치의 대표적인 교반 날개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펠러형, 스크류형, 또 바람개비형,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젓는 그런 이제 용도로만 쓰는 형,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 실제 공정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험할 때 주로 쓰는 것들, 또 제조할 때도 쓰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죠. 예. 고체 혼합과 관련된 화장품의 이제 제조 장치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형태는 좀 비슷한 듯해요.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프로펠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섞어주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이제 탱크 저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축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형태. 파우더 믹서라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균일하게 어떤 색깔을 갖다 조제를 한다라든가 이런 데도 균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고체 혼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반죽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다 띄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우리 화장품에서 반죽에 가까운 형태. 립스틱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겠죠. 그렇죠? 립스틱은 반죽, 조금 이제 꾸덕꾸덕한 유화보다는 근데 이제 더 꾸덕꾸덕하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품은 아니지만 치약 같은 형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점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프로펠러형 가지고는 안 돼요. 잘 골고루 안 섞여가지고 저렇게 플라너터리 날개 유형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2개의 축이 돌아가면서 저런 형태, 이 굵직한 날개를 갖다 가지는 반죽형 날개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저 플라네터리를 갖다가 좀 변형을 시키면 여러분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밀가루 반죽할 때 이상하게 이렇게 코일처럼 꼬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걸로 섞일까?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반죽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예. 또 고체 분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어떤 이제 입자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저 안에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저 안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축의 안쪽에서 주입이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축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잘게 부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다시 배출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 또는 저 위쪽으로 배출되고 1번과 2번에서는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같이
안에 거는 안에 거대로 돌아가고 밖에 거는 밖에 거대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으깨져 부셔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되냐면은 절구가 아니라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맷돌이 그 구멍 있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으깨져가지고 잘게 부서지죠. 그러한 유형이에요. 이제. 그래서 환상형, 예,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맷돌처럼 이렇게 갈아서 입자를 잘게 만드는 것들을 갖다 이제 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방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예, 물레방아 할 때 방아. 방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디딜방아는 이렇게 쿵 찢는 거 아니에요.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맷돌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은 갈아서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잘게 부수는 유형이죠. 예, 이것이 이제 고체 분쇄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제조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을 성형하는 유형들, 예, 바로 고체형, 케이크형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을 갖다가 동그란 모양이라든가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이런 것들의 틀에다가 푹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성형 접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형 접시에다가 분말 형태를 놓고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형태를 잡도록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이것은 우리 고체형 파운데이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볼터치라든가 또는 뭐 마스카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그만 용기에, 그렇죠? 색조형 제품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분말의 어떤 강도가 클 경우에는 압축해서 그렇게 성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장치예요. 분말 성형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쿵 눌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예, 또 이런 유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모양이 누르긴 하지만은 누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제 형태의 분말 성형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분말 성형기가 있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이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색깔이 다 다른, 예를 들어서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 동시에 나오는데도 이제 다 다르겠죠. 그렇죠? 동시에 이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다색 분말 성형기, 이런 형태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량 생산, 예, 생산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튜브 충전기.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튜브 충전기로 이제 많이 쓰는, 튜브 형태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튜브로 이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선크림이라든가 혹은 핸드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튜브 형태 아니에요. 치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밑에가 사실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예요. 뚜껑 있는 쪽은 닫혀져 있고. 그래서 밑에를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주입을 하고 위에가 나중에 소위 멜트다운, 즉 녹여서 그래서 완전히 봉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것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용기를 집어넣고 이쪽에 내용물이 있으면서 주입을 하고 나오면서 고온으로 끝을 갖다 마무리 져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유형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이솔레이터라고 해서 밖으로부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쓰이는 거고요. 이러한 아이솔레이터를 갖다가 요즘 어디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검체 채취하고 그럴 때 하잖아요. 장갑만 이렇게 안쪽에서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접촉으로 시료를 갖다 채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화장품 내용물을 갖다가 다루고 그럴 때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그런 작업을 갖다 이제 하는데 아이솔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 공정에서도. 예, 그러한 이제 분말 성형 제조 장치의 유형을 갖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형은 이제 뭐냐면은 특히 이제 진공유화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진공유화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내용물을 갖다 이제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제품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이제 레시피를 가진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전에 청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진공유화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밀폐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애써서 뭐 외부로부터의 공기 차단이라든가 또는 외부로부터의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청소를 한다고 뚜껑 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세정 자체도 밀폐되어 있는 상태로 자동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화장치예요. 그런 것들은 값도 꽤 비싸겠죠. 예,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마찬가지 화장품을 갖다가 제조하고 그런 공장에서 활용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동 세정 시스템과 같이 요즘에는 이제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장치조차도 굉장히 다양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도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새로운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제조하는 장치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다음에 또 얘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화장품 용기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층이 분리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층이 분리가 돼도 괜찮은, 또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A라는 성분하고 B라는 성분이 동시에 나오면서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용기 내에서 이제 그런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여러분들의 가끔 그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다 그럴까, 또는 궁금하고 그런 거 중에 저런 거 있잖아요. 치약을 짰는데 양쪽에 하얀 줄이 들어가면서 늘 같은 유형으로 나와.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주입을 하면 저렇게 균일하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 가끔 안 가지게 돼요. 바로 그러한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갖다 만드는데도 끊임없이 이런 화장품의 제조장치,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답니다.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아주 그 화장품과 환경 안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또 그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또 환경을 갖다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을 화장품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즉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갖다 삼고서 우리가 화장품을 갖다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또 고민을 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 포함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